자, 재개발, 재건축 차이를 보면요. 초기 투자 자금을 보면 어디가 많이 들어갈까요? 재건축과 재개발, 초기 투자 자금은. 재건축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간다고 봐요. 초기 투자 자금을 봤을 때는요. 이건 무슨 말이냐면, 재개발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? 대지지분 기준으로 따졌을 때 보면 됩니다. 대지지분 봤을 때는. 재건축이 초기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. 여러분, 재개발 비싸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단독주택, 2층집, 대지지분 많이 나오는 것들, 그 기준이고, 초기 투자 자금은 재건축이 더 들어가는데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입지적인 역할을 봤을 때 보통은 재건축 지역들이 입지가 더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. 즉, 지가가 높은 지역들이 많다는 거죠, 재건축은. 자, 재개발은 기타 사업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. 기타 사업비라고 뭐 여러 가지 나온다고 말씀드리는데, 자,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의 보상비 항목이 높아요. 보상비 항목이 높다? 무슨 말이지? 자, 예를 들어서 용산 렉스 재건축을 하면서 첼리트스가 들어왔습니다. 자, 첼리트스가 들어왔을 때 재건축을 했죠. 재건축이에요. 자, 집이 있다고 할게요. 이렇게 여기가 집을 부셔서 재건축을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부셔가지고 재건축을 올린 거죠. 건물을 올린 거죠. 따로 우리가 뭐 해야 될 게 있나요? 내부적인 거 말고 조경 뭐 그런 거 말고 없죠. 자, 반대로 재개발 생각해 볼게요. 자, 예를 들어서 장애인뉴타운 생각해 볼게요. 장애인뉴타운 오래된 집들 부셨어요. 새로 아파트 지을 때 도로를 어떻게 해야 되죠? 도로 넓혀야죠. 자, 재건축에도 도로를 넓힐 수 있게 하게 된 단지 내에서는 단지 밖에 있는 도로가 넓어지고 그러지는 않죠. 재개발에서는 도로가 넓어져요. 그런 비용들도 발생이 된다는 거죠. 즉, 도로가 넓어지고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또 인프라도 개선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겠죠. 그런 것 때문에 보상비 항목이 좀 상대적으로 좀 재개발이 높이 측정이 됩니다. 재건축 대비했을 때는. 손실 보상비. 자, 조합원 자격이 포기할 때 손실 보상비 발생이 또 되겠죠. 자, 근데 재건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죠?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돼요. 그러면 조합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이익을 다 못 가져오니까 손해겠죠. 반대로 이익 보는 사람이 누가 되냐?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. 이익을 봅니다.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무슨 상관이에요? 생각할 수 있겠죠. 자, 더 쉽게 말씀드리면, 자,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제 이익 보는 사람들, 청약통장 당첨되는 분들. 시세보다 싸게 산 거 아니에요. 그럼 누가 돈 벌어가는 거예요? 나중에 입주해서 팔 때 분양가를 싸게 샀기 때문에 이익을 보겠죠. 자, 그럼 조합에서는 그게 좋은 거예요, 안 좋은 거예요? 왜냐면 그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조합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?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한테 보상비를 더 줍니다, 좀. 그게 하나 포인트 보시면 돼요. 왜 더 주냐? 어차피 조합에서는 같이 가지 못하는 식구지만 아예 모르는 사람이 분양가 싸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비를 올려가지고 그중에 보상비를 많이 잡아놓고서 어차피 분양가 상한제 내가 뭐 5억을 사업비를 썼는데 돈 3억밖에 못 벌어요. 정해주면 차라리 한계치가 있다 하면 보상비를 더 써버립니다. 사업비를. 어차피 그 이상은 어차피 의미 없잖아요. 돈 아낀다고 한다 해도. 그래서 대신 반대로 그동안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더 해줘요. 그래서 현금 청산되는 사람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되면 받는 돈보다 더 벌어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. 많은 단지들이 그렇게 해요. 조합들이. 뭐 떠나는 마당에 챙겨준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.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이주비 비용은 이거죠. 세입자 이주비가 발생이 되고 상가 영업 보상비가 발생이 돼서 추가적으로 금융비용이 확대됩니다. 자,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하는 거에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. 보통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면. 왜? 장사하는 거 떠나야 되니까 좋지 않죠.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. 지난주에도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 한남 1구역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는데 상가나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좀 반대 가능성이 높다.
용산구청 뒤편이나 그쪽 이태원역 일부 지역들은 왜? 재개발하면 자기네들 장사하고 임대를 받는 게 날아가잖아요. 그런 이해관계들이 있죠. 그 이주비 비상이 있고 재건축은 용적률을 많이 따져야 돼요. 용적률 제일 중요해요. 보면 뭐 목동 같은데 뭐 아파트 단지 보면 용적률 올려달라 이거 이대로는 안 된다 플랜카드 걸려있는 단지들이 있습니다. 그런 이유들이 용적률을 높게 받아야지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많아지고 그에 대한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. 수익이. 그리고 재개발의 가장 포인트는 세대수입니다. 재개발은 세대수가 만약에 200세대예요. 한 대는 500세대예요. 당연히 200세대가 더 유리하겠죠. 향후에. 용적률 세대수로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. 자, 재개발 핵심 포인트 딱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하나 첫 번째 노후도예요. 노후도가 없으면 재개발은 의미가 없죠. 자, 재개발 사업의 중요 요소가 노후도인데, 자, 노후도 분석은 구역 또는 구역 예정 지역 내 건물 노후도 분석을 평가를 합니다. 자, 신축이 많아지면 노후도가 많아져죠. 노후도가 개선이 되겠죠. 자, 신축이 많으면 안 좋아요. 노후도에서. 자, 그럼 많은 분들이 이게 신축이 있으면 안 좋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이 신축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참기름 같은 역할을 생각하고 싶어요. 저는 음식보다는 참기름. 자, 참기름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죠? 음식이 느끼해지죠. 근데 참기름이 좀 살짝 들어가면 맛있죠. 비빔밥 생각해보면 비빔밥 참기름 너무 많이 넣으면 어때요? 고추장 넣고 밥 더 넣어야 되잖아요. 근데 참기름을 일부 들어가면 밥이 맛있죠. 이 신축이 어느 정도 역할이 중요합니다. 의외로 재개발을 보면 서울에서 왜 그런지 잠시 말씀드리는데, 자, 신축이 있으면 재개발 걸림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. 신축이 있으면. 근데 의외로 신축이 있으면 재개발 걸림돌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옵니다. 일단 도로. 자, 재개발 사업에서는 도로가 중요해요. 도로가 폭, 상태 등을 체크를 해야 되고 오늘 재개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평가 점수, 점수나 접도율에 따라서 점수가 다르다 그거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도로가 상당히 또 중요하게 역할을 봅니다. 그러니까 재개발 진행 시 도로의 확대는 당연히 비용 상승되는 거죠. 비용이 들어가겠죠. 도로 놓고 그 도로의 일부분은 또 지분 또 놔야 되니까. 동의율이 중요해요. 제일 중요한 동의율. 노후도가 아무리 심하고 도로 상태가 뭐 진짜 길이 끊겨 있어도 동네 주민들이 우리 재개발 안 한다 하면 재개발 안 해요. 예전처럼 강제철거 시절에는 없어요, 지금. 그래서 동의율. 이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데, 자, 재개발 핵심 요소는 동의율입니다. 동의율. 동의가 좋고 안 좋고 중요한데, 자, 재개발 예정 지역에 신축 비율이 있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게 참기름 역할을 하는 신축이, 자, 신축에 있는 사람들은 재개발 찬성할까요? 반대할까요? 다 거의 다 찬성파예요. 그렇죠? 찬성파예요. 자, 신축이 너무 없으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, 나는 그냥 이렇게 살지 예를 들어서 연세 있으신 분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이사 가고 또는 보상을 제대로 못 받아서 나중에 집을 못 들어가서 집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그냥 안 파는 게 낫다 반대하는 사람들,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. 신축이 들어올수록 동의율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뀝니다. 신축이 너무 많아지면 긍정은 많아지겠지만 노후도에서는 개선이 돼버려요. 이제 아시겠죠? 신축이 너무 없는 지역들은 오히려 재개발이 안 돼요. 의외로. 최근에 효창동에 몇 년 전에 효창동에 재개발을 진행해서 들어갔을 때 롯데캐스트 때 신축이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갔죠. 자, 조합에서는 그런 생각합니다. 신축을 넣으면 좀 억울한 게 좀 있죠. 아니요, 신축보다 세대수 좀 많잖아요. 같은 대지 좀 적은데. 그런데 신축을 빼고 하자니 신축을 빼고 재개발한다면 신축 집주인들이 찬성에 반대해요. 반대하겠죠. 그런 구역들이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장이 9구역 같은 경우에 장이가 아니고 갑자기 하나 안 왔네요. 청량리 무슨 전릉 9구역. 전릉 9구역 같은 경우에 신축이 좀 많이 있습니다. 조합에서 그걸 넣고 가자니 부담이 돼요. 신축 많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지죠. 그런데 그걸 빼고 하자니 반대가 될 거 아니에요. 그건 신축하는 사람들 너네 재개발 안 돼. 현금청산이하면 찬성에 반대해요. 반대하죠. 무조건 이 사람들은 목적이 있는데. 그래서 동의율은 긍정적이지만 노후도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간다.
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찬반 진행 동의 여부에 따라서 재개발 시작이 좌우된다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냐면 노도를 체크하면서 신축이 얼마나 있고 체크하는 건 좋지만 신축이 진짜 완전 다 신축밖에 없는 지역이 아니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신축 보통 거기다 재개발 지역들 보면 재개발 예정지 보면 신축 몇 개 없어요. 지금 염리 5 같은 경우에도 신축 염리사도 지금 신축 한 6개 짓고 있습니다. 현재 6개 짓고 있고 뭐 알바끼씩 가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속도가 빠른 이유는 노도 어차피 그거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.